오늘은 얼마 전에 프레스나인에서 이제 발표한 G2G의 치매 치료제가 있잖아요. 임상 성공이라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프레스나인에서 대마 치료제에 갑자기 임상 원문을 들춰갖고 한 부분이 문제된다고 임상 실패라고 이제 장중에 출연했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벤티지가 이제 원래 이렇게 나서는 또 기업은 아니니까 제가 또 친절히 또 자료를 찾아야겠죠. 자,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G2G 바이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앞으로 사업 전략이. 예? 인벤티지랑 맞짱을 뜨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인벤티지가 못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 하는 사업에서 장기 지속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어차피 내년에 이제 종군당하고 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를 지금 인벤티지 랩도 1개월과 3개월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발표된 약동학 데이터를 기본으로 두 회사 중에 어느 제형이 우수한가 오늘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겹치는 약물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는데 하나가 딱 있어요. 물론 내년까지 우린 기다릴 수 있지만 인체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인벤티지 랩의 전임상 데이터를 까보고 어떤 제형적인 특성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벤티지 3003입니다. 자, 특징은 비글견 그리고 몽키 실험을 했어요. 자, 침팬지 영장류는 이제 금지입니다. 안 해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지능이 너무 높아갖고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느낀다니까 민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든지 PTSD 그런 정신병까지 앓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와 유전자 그러니까 몽키가 뭐냐면 원숭이죠. 예. 원숭이는 사람과 유전자가 93% 동일해요. 그런데 체중이 적어요. 적게 나갑니다. 3kg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비글견보다 덩치가 작지만 소화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인류와 비슷하기 때문에 또 나름 데이터가 신빙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벤티지 3003의 약동학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의 롱액팅 3003 치매 치료제의 동물 전임상 결과입니다. 마이크로스피어 사진이 있고요. 아주 균일하죠? 이게 항상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장점이 아니에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비글견 덕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세팅을 또 어떻게 하냐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자, 수컷 비글견 9에서 10kg짜리 자, 그리고 원숭이 3kg에게 투여했다. 혈장 농도는 한 달 동안 모니터링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약동학적 특성에 대한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비글견에서 자, 초반 방출이 빵 하고 올라오죠.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매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와 틀리게 어떤 질환이잖아요. 어떤 질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뇌 속에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먹자마자 주사를 맞자마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의 버스트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 말고 일정 농도 이상의 초반 방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비글견에서는 보시면 초반 방출이 일어났다가 그쪽까지 왔다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일정한 약물 혈중 농도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위가 1, 2차이기 때문에 이걸 약동학 그래프가 널뛰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 시노몰구스 몽키 원숭이라고 할게요. 원숭이 약동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G2G와 임상시 실험 그 치매 치료제를 비교했을 때 왜 의미 없는 70, 140, 280으로 해갖고 의미 없는 70 왜 넣었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벤티지 랩의 계량 시약은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저농도 그리고 고용량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네페지를 먹을 때 5ml부터 시작하는 거는 10ml로 가기 위한 전조, 그러니까 예비 운동식으로 갑자기 혈중 농도가 빵 하고 터지면 힘드니까 5ml부터 한 달을 먹고 그 다음에 10ml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부분 10ml를 기준으로 먹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또 초반에 이제 방출이 일어나죠. 네, 의도된 방출입니다. 그리고 3kg짜리 원숭이에게 실험했는데도 충분한 혈중 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만일에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집이 작은데도 혈중 농도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기술이라고. 왜냐면 신진대사가 속도가 빨라져서 약물을 혈중 농도, 필요 농도 이상으로 올리려면은 그 약물을 지키는 내구력이나 마이크로스피어의 어떤 약동학적 스피어가 균일해서 체내에 흡수되면서 분해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민감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뛰어난 제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뭐 그러면 G2G도 뭐 한다음에 자 위에는 768시간 짜리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제 한 달 제형만 지금 보여줬는데 자 바이오타임즈에서는 또 이제 다른 걸 하나 이제 발표를 해줬어요. 3개월까지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이제 뉴스를 내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V의 2008이라고 장기 지속형 90일까지 약물 데이터가 이제 노출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해줬죠. 2008입니다. 3003은 저기 한 달짜리고요. 한번 봅시다. 그럼 일단 한 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G2G가 임상 성공이라고 주장하는 이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시면 자 처음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좀 의도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168시간까지 여기서 보면 지금 혈중 농도 5예요. 사람인데도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혈중 농도가 너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네페지를 처음 섭취했을 때는 초기 혈중 농도가 20까지 빵 치고 내려오는데 얘는 이 혈중 농도가 초반에 너무 많이 눌러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비만 치료제의 그 데이터 특성하고 비교해서 초반 방출이 억제됐기 때문에 잘 나온 게 아니란 말씀이죠. 아시겠죠? 각 약물에 맞는 버스트가 필요한 약물은 버스트를 줘야 되고 버스트가 필요치 않은 비만 치료는 버스트를 눌러주는 게 기술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많이 맞았다고 했을 때는 초반 방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 일정한 혈중 농도 올라가기까지 이 렉 구간, 그죠? 방출 지연되는 이 시간까지 아세틸콜린을 분해 요소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이건 치매 치료제로서는 이거랑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아이블 3003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도된 방출을 이렇게 줬어야지 치매 치료를 해주면서 그래야 맞는 순간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을 거 아니에요. 필요 혈중 농도까지 올라와 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G2G는 어떻게 될까? G2G는 어떻게 됐어요? 이 렉 구간을 뭔가 보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라도. 그러면 지금 무작정 방광기관 길게 늘린 걸 자랑을 하는데,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실험의 논문은 결론적으로는 이 약을 맞음에 따라 혈중 농도가 길게 유지되는 걸 보였지만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혈중 농도까지 정상으로 올려면 G2G의 치매 치료제는 맞으면 3번 정도를 맞아, 즉 3개월을 맞아야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을 수 있는 혈중 농도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응? 아시겠죠?
인벤트질에 왜 3003의 약동학 파일은 뭘 보여줍니까? 그럼 바로 이것처럼 이 패치제처럼 IQ처럼 딱 맞자마자 혈중도 올라와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완전한 경구용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서 인제 큰 그 장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 IVA 3003은 어떤 이제 특장점이 있을까요? 자, 그러기 때문에 G2G와 비교 시 G2G는 초반 처방을 못 할 거예요. 왜? 초반 버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3회 정도 주사해야 적정 농도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얘기할 때 280ml 고용량만 3회 정도 주사해야 적정 용량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요. 70ml, 140ml, 280ml 실험했지만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0ml 주사했더니 아세틸콜린 분해하는 그 혈중 농도치가 67%가 나와야 정상인데 30 몇 프로만 관측됐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부터 억제를 못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초반에 경부제를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또 그러면 야 이거 석 달도 가고 이렇게 해서 혈중 농도 높아지는데 뭐 초반 버스트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치매의 특성은 나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는 처음에 100kg가 됐어요. 그래갖고 약 먹고 주사 맞고 막 맞다가 몸무게가 70kg가 됐어. 그러면은 70kg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나 터제파타이드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용량 약물을 맞아서 유지는 되죠. 근데 이 치매 치료제는 계속 진행해 가는 걸 속도를 늦춰주는 약물이지 치매를 나아지게 하는 약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비만 치료제. 그래서 비만 그래프랑은 다른 혈중 농도 패턴을 요구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치매시네요. 초기부터 약 드실래요? 주사 맞으실래요? 저 주사 맞을래요 하면 누구 거 선택하겠어? 당연히 인벤이지. 근데 주사 치료제를 쓰는데 경구용으로 초반 혈중 농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뭐 G2G를 뭐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마이크로 3, 4 이 스피어 제제를 가진 기술 중에 한 가지 기술만 선택이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출 패턴과 이 방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치매 치료제로서 먹는 듯이 약효가 나타나야 되고 일정하게 혁물, 약물 혈중 농도를 버스트 없이 중간에 팡 치고 가는 피크치가 완만하면서 길게 유지시키는 약물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랑 G2G를 비교했어요. 비교하면 얘랑 G2G를 이거랑 비교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약물을 먹을 거냐고. 난 당연히 인벤 거 맞겠지. 아시겠죠? 얘는 그래서 치매 치료에서 제형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얘는. 왜? 비만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약은 살 빼고 나면 상대적으로 저용량으로 길게 가는 약물이 3개월짜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치매 치료제로서는 글쎄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이 일상이 성공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 혈중 농도의 차이라고. 이거를 임상 일상 성공이라고 프레스나이나 기타 계속 또 뉴스 나오는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초반 혈중 농도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초반부터 얘를 뭐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혈중 농도를 초반에 경구알을 몇 번 먹어서 올려줘야 돼.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주사제로서 치매 환자들의 복약성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거는 인벤티지랩과 시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단언컨대.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점점 확실해지잖아요. 어? 인벤이 손대는 부분은 붙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예. 오늘로써 인제 프레스9에 나오는 기사나 치매 치료제 관련 기술 기타 장기 주사 제형에서 어떤 기술을 누가 갖고 어떤 게 우수한지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인제 그만합시다 좀 제발. G2G도 좀 언론 플레이 좀 그만하시고 근데 이렇게 사실을 해 놓고 비교를 하면 괜히 다른 회사 욕하는 기분이 든다니까. 아니 이게 팩트인데 어떡할 거냐고. 아시겠죠? 어. 자, 또 말하지만 이 장기 주사 제형에서 계량 신약 누구랑 뭐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인벤티지입니다. 예. 또 데이터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의심을 하면 안 돼 인제. 예. 자, 오늘로써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두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약동학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압승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